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한때 해독 주스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몇 가지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마시는 거예요. 이 해독 주스가 선풍적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몸에 독이 있다고 생각하는 방증이겠죠. 음식을 통해서 농약, 중금속, 환경 호르몬 같은 어떤 해로운 화학 물질이 들어와서 그게 몸에 독이 될까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쌓이는 독은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의 독?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다가올 미래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과거, 미래, 현재가 다 불행하니까 인생 전체가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이런 마음이 독스런 마음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그저 형체가 없는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파동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내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으로 물질화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물질이고 생각은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불안, 두려움, 불만, 짜증, 우울, 무기력함, 분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몸의 평정을 깨트리고 신경과 호르몬의 밸런스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면 몸도 안 좋아집니다. 오늘 제가 이 마음의 독을 해독하는 강력한 해독 주스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야말로 이 마음을 해독시키는 진정한 해독 주스입니다. 감사에 대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UC 데이비스와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에몬스와 맥클로우의 감사 실험. 대학에서 정신건강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학생들을 무작위로 3그룹으로 나누고 10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아주 간단한 리포트를 내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감사 그룹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크건 작건 감사할 만한 많은 일들이 꽤 있을 겁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 5가지를 적어보세요. 두 번째 그룹은 짜증 그룹입니다. 당신 삶의 여러 영역, 즉 인간관계, 업무, 학교생활, 가사일, 돈, 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짜증스러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짜증스러웠던 일 5가지를 적어보세요. 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중립적인 그룹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이었던 일 5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런 지침을 받았지요. 첫 번째, 감사 그룹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사 목록으로 적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름 사이로 해가 보였다. 나에게 친절한 친구 땡땡이가 있어서 감사. 멋진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 오늘 하루가 더 주어졌다. 투표권이 나에게 있다니. 오, 신이 나에게 준 선물, 결단력.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두 번째 짜증 그룹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목록을 짜증 목록으로 적어냈대요. 세금, 주차할 자리가 없었다. 부엌이 엉망인데도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 통장 잔고가 급격히 바닥나는군. 시험을 망쳤다. 멍청한 운전자들, 밥을 태웠다. 기껏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친구. 여러분,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거리가 한없이 많고요. 불평할 거리 역시 불평하려고 마음먹으면 한없이 많았겠지요. 자, 세 번째 중립그룹의 사람들은 그냥 한 주간 기억에 남는 일을 적는 그룹이었죠.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신발장을 치웠다. 지구축제에 참가했다 등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가지각색의 일을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의 기분과 신체적인 컨디션 등을 체크하는 일지를 썼었습니다. 이 실험 전과 후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해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감사 그룹의 사람들은 나머지 그룹보다 행복감을 25%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저 기분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와 신체 증상까지 체크했었대요. 두통, 어지러움, 복통, 가슴 통증, 숨막힘, 피부 트러블, 콧물, 코막힘, 근육통, 근육 피로, 소화불량, 메스꺼림, 장이 불편함, 추운 느낌, 식욕부진, 기침 등등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이 있었는지도 체크해 봤었는데 감사 그룹의 사람들은 이러한 증상도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감사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은 짜증 그룹보다 운동을 일주일에 1.5시간이나 더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분도 몸 컨디션도 좋았으니까 운동할 만한 의욕도 더 생겼던 거겠죠. 그저 한 주에 한 번씩 지난 한 주를 회상하며 짧은 문장 5줄을 썼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에서요, 감사 그룹으로 배정된 학생들, 이들은 평소에 감사 성향이 있어서 이 그룹으로 배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배정된 겁니다. 그렇게 무작위로 배정된 학생들이 다른 그룹의 학생들보다 더 행복감을 느끼고 몸 컨디션이 더 좋아지고 미래에 대해서 더 낙관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애초에 그들의 성향이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감사 그룹으로 배정되어서 매주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서 그 목록을 써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반면에 짜증 그룹으로 배정된 학생들은 뭡니까? 10주 동안 짜증스러운 사건을 되뇌이면서 그걸 써내려가는 시간을 가진 거죠. 이들은 행복감을 느낄 기회를 빼앗긴 겁니다. 좀 억울하죠. 각 그룹에게는 생각할 거리에 대한 질문이 다르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질문이 결과를 바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어떤 그룹에 배정받고 싶으셨겠습니까? 당연히 감사 그룹이겠지요. 하지만 이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 그룹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작위로 배정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이라도 감사 그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억지로 배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회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짜증 그룹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나요? 그냥 무덤덤한 중립 그룹에 속해 계신가요? 그럼 이제 나와보세요. 그리고 감사 그룹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 발로, 스스로. 이 연구의 제목을 다시 볼까요? Count blessings vs burdens. blessing, 즉 복을 세어볼 것인가? burden, 즉 자기 삶에서 짜증스럽고 힘든 일을 세어볼 것인가?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면서 살면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이런저런 증상들도 줄어들더라. 이 실험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Count blessings vs burdens. 복을 셀 것인가, 힘겨운 것을 셀 것인가. 자, 어떤 질문을 받았는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이게 실험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바꿔놨습니다. 행복감을 더 느꼈고 이런저런 성가신 증상들이 줄어들었어요. 질문이 말이죠. 관점을 바꿔줍니다. 만약 졸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났다면 말입니다. 짜증 그룹의 학생이라면 한 주 동안 일어났던 짜증스러운 일을 리포트로 써내야 되니까 그 사건을 그대로 짜증 목록에 올릴 겁니다. 졸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그리고 이 일은 짜증스러운 일로 기억됩니다. 반면에 감사 그룹의 학생에게 이 접촉사고가 났다면 그는 감사 목록을 리포트로 내야 되니까 이 사건을 감사 목록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운전하다가 졸았는데 다행히 깜빡 졸은 거여서 차만 좀 망가지고 내가 죽지는 않았다. 다행이네. 감사하다. 그리고 이 일은 감사한 일로 기억됩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관점과 해석이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감사 그룹에 속하면요, 다행스러운 일이 많아져요. 말 그대로 다행, 행복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뿐입니다. 과거는 오직 자신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죠. 그런데 그 기억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즉, 기억은 생략되고 단순화됩니다. 또 자기가 팩트라고 굳게 믿는 것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필터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서로 싸우는 사람들 보세요. 다 억울하고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와 남이 기억하는 과거가 다르거든요.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꾸려 해도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꿀 수가 없지요.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과 해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해석입니다. 과거는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의 제목에 한 가지를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지난 일을 복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로 해석할 것인가. 에몬스의 감사 실험에서 놀라웠던 것은요, 감사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감사한 일이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지사를 복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기면요, 지금 힘들고 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요, 이것도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복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독이 잘 쌓이지를 않아요. 감사라는 해독 주스를 늘 마시고 있으니까요. 과거는 후회하고 미래는 불안해하고 현재는 불만족스러워하는 삶과는 180도 다른 삶이죠. 마음속에 어떤 컬러의 렌즈를 장착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감이 달라집니다.
감사 그룹에 속하면 일상에서 겪는 그저 그런 심드렁한 일도 감사할 거리로 여겨지는 마법 같은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발목을 심하게 뼈서 기부스를 하면요, 신발을 신을 수도 없고 쩔뚝거리며 걷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저 멀쩡하게 걸을 수만 있어도 진짜 행복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저는 지금 두 발로 멀쩡하게 걸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이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하고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행복이 2배가 됩니다. 완전 대박이죠.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보세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심지어 따뜻한 물도 나와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을 우리 스스로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스스로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죠. 에몬스의 감사 실험에 10주 동안 참가했던 학생들은요, 고작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리포트를 냈었습니다. 우리도 그 감사 그룹에 들어가서 감사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요? 이걸 만약 매일 한다면 그 결과는 더 놀라울 겁니다. 이 휴대폰의 메모장이나 노트 앱을 이용하면 되죠. 매일 저녁마다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씩 써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 친구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보세요. 서로 감사거리를 주고받으면 더 좋은 사이가 될 겁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그럼 한 달이면 90개. 석 달이면 270개의 감사거리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행복의 기준점이 달라지고 행복감이 커지고 성가신 증상들도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길 겁니다.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 미래가 궁금해지는 거죠. 어떤 멋진 일이 펼쳐질까?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복을 셀 것인가, 짜증을 셀 것인가. 과거는 해석되는 것이다. 복으로 해석할 것인가, 짜증스러운 일로 해석할 것인가. 태도와 반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실험 그룹에 무작위 배정받지 않았다. 그룹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감사 그룹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자. 감사는 해독 주스다.